3월 15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제 예정했던 대로 예상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언제 선고가 내려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선고가 임박하면서 민주당입니다. 특히 국회 민주당 이재명과 정청래 등이 굉장히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앞세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노리고 소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칩거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이 암살 제보가 있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경찰들의 경호도 받으면서 아예 칩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 측의 그 변호인,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이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이 변호인들도 칩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이 문영배입니다. 문영배는 정확하게는 문재인의 사람이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거의 발탁하다시피 한 이런 문재인 라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그러지면서 탄핵 인용이 어그러지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의 갈등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일정을 놓고 언제 선고를 하느냐라는 걸 놓고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믿을 만한 보도도 있고 믿지 못할 보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여러 가지 소문들도 떠돌고 있는데 믿을 만한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도 지금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14일로 예정이 14일쯤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어제쯤 그런데 이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걸 논의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흘리는 이유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 일정을 가지고 많은 추측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흘러나오고 있는 많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주말을 맞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전부 여러분들의 도움, 응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 이재명도 칩거, 지금 변호사들도 칩거, 갈등설까지 이렇게 불거진 것은 결정적인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었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정이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일부 언론들, 좌파 언론들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 날짜로 계산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위헌이냐,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계속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에 또는 어떻게라도 긁어부스럼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특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어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 피의자가 석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 이 사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두 다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긴 시간 동안 다 들여다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석방하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 형사재판은 무죄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고 이 내란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나오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그 피의자를 석방했고 또 무죄인데 이 무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겠느냐. 당장 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이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국회 측 변호인, 이 변호인단도 모를 리가 없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영배를 비롯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를 사실은 믿었던 것이죠. 또 뭐 지규현 부장판사의 뭐 성향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게 지규현 부장판사가 시간을 끌 때도 뭐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론전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이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분명하게 4대4로 나뉘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명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5대3으로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문영배파, 정영식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묻지마 탄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문영배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정영식 주심 이렇게 5대3으로 나뉘었다. 6명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합리적인 재판관 3명을 지켜내야 한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여론전도 필요하고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있고 난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재명 쪽에 거듭되는 실수입니다. 국회 정청래를 비롯한 이 거듭되는 실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영배에 거듭되는 실책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이 의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 국면이 벌어질 때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거듭이 됐다. 그 끝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석방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저는 이 석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과연 재판부가 이 석방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 형사재판 자체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이제 국면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쪽으로 거의 굳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 칩거에 들어갔고 이재명과 문재인, 이 문영배를 둘러싼 이재명과 문재인의 갈등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문영배와 국회 측, 정청래 측을 비롯해서 갈등 이야기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뭐 분열, 갈등 이런 분위기입니다. 초조하고 패배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오늘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또 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아마 탄핵 반대 집회가 압도하지 않을까 그동안처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은 나와서 이게 지금 이럴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배도 사실상 자포자기한 이런 뭐 분위기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재판관들이 계속 회의를 열면서 정점별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에 대해서도 토의가 있었고 각 정점별로 또 절차적인 문제, 그 내란죄를 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 토론이 있었다. 그래서 전부가 지금 다 분위기는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점입니다.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일정 부분은 다음 주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여론전에서 완전히 이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압도했습니다. 보수파가 좌파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이 일정 부분도 다음 주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해야 한다. 이제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 어느 쪽으로든 이 만장일치를 해내야 된다. 국민 여론의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헌법재판관들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를 비롯해서 탄핵 찬성하는 이 재판관들도 기각으로는 만장일치가 절대 갈 수가 없다. 이건 5대3, 4대4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각하가 가장 좋지 않느냐. 문영배 쪽에서도 지금 각하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보입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TV조선에서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폭로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거가 있고, 어제 저녁에도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 측의 대리인입니다. 법무법인 LKB라는 곳인데 이광범 변호사입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광범 변호사의 이 LKB는 뭐 이번만이 아니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 이것뿐만이 아니고 드루킹 여론 조작이라든지 뭐 그동안 민주당에 관계되는 많은 재판들을 이 변호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 곽종근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겠다, 민주당을 통해서 소개가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곽종근에 대해서 자수서를 써라, 이 자수서를 제출을 하게 하고는 모두 이 변호사들이 모두 하루 만에 모두 변호를 포기하고 빠졌다. 이 곽종근이 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곽종근이 굉장히 불안했고 초조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민주당이 써주는 질문, 답변 여기에 따라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이 변호사들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을 합니다. 검찰에. 이것들이 모두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변호사들이 모두 하루 만에 이렇게 이 곽종근에게 이런 자수서를 쓰도록 하고 모두 빠졌다, 이유도 없이 빠졌다라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작당을 하고 이 조작을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국회에서 요원인지 뭐 의원인지 이 빼내라 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했느냐, 진술도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조작했다라는 내용이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은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충분히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선고를 앞당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변론 재개 요청도 하지 않고 선고를 앞당겨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분위기는 뒤집어졌다, 대세가 굳어졌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 측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이 국회 측에서 정청래 또 이 변호사들이 이 내란죄 부분을 뺀 것입니다. 이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이 결정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다. 그래서 이건 각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 기각으로 가더라도 이게 충분히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적어도 3명 또는 크게는 4명, 이 4명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는 완전히 불공정했다. 이건 사실은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더 나아가서 중대한 위법 위헌, 중대한 중대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문영배를 비롯한 이 일부 재판관들, 특히 문영배의 이 불공정한 이 탄핵 심리 진행, 문영배가 민주당과 결탁이 되어 있는 모습들, 문영배의 자질, 이런 걸로 인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사실상 좀 깊이 있는 대화는 할 수 없는 이렇게 완전히 쪼개진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만장일치라는 것을 무기로 누가 누구에게 설득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그래도 강요하고 부탁하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은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이 이 여론전에서도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이제는 각하, 기각, 각하 쪽에 무게가 실리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여론전입니다. 이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후폭풍이 불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영배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장일치로 각하하는 방법,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인정하고 또 일부는 국회로 떠넘기고 정청래에게 떠넘기고 이 대리인단 변호사들에게 떠넘기고 만장일치로 각하로 가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읽힙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그 방향은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찌라시들 내용도 있고 언론사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뒤집어졌듯이 언론사의 보도도 지금 좌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와서 윤 대통령이 그 석방을 놓고 이게 날짜 계산이 맞느냐 시간 계산이 맞느냐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 이거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 무죄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형사재판부는 이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다 압니다. 넋두리 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순간이 임박했다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무에 복귀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듯이 개헌에 집중하겠다.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또 국민 통합, 당장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 되는 일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헌,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 이제 26일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해서 검찰이 2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은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입니다. 1심처럼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가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은 끝장납니다.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이 2심 선고가 나게 되면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제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 쪼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의 배지가 날아가게 되면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같은 이런 파렴치범은 법정 구속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국회 방탄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이재명이 구속되는 그 순간이 이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게 국민들의 상식 아니냐.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착착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시간은 걸리지만 결정들이 나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